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실전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클럽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하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배워서 비슷하게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도대체 어니스트가 하는 주식은 무엇인데, 이런 의구심이 들겠죠? 이거를 한마디로 제가 하는 주식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하는 주식에서 거래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게 저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매매할 때 저는 수급과 파동을 이용을 하는데, 수급이라는 말 자체도 거래량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파동,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런 거 다 파동이거든요. 그리고 좀 파동이 커지면 이런 것도 다 파동이죠. 근데 이 파동이 변화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변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 변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래량의 변화가 내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걸 잘 이용하게 되면 돈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내왔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중요한 거야? 단순하게 그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러기엔 부족해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 거래량이 그냥 변화했어, 안 변화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그 디테일 안에서 저는 되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도 그 디테일한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매매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밋밋하게 거래량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축 치고 올라오는 요런 거래량 패턴도 종종 보게 되죠. 뭐 이 종목에서는 여기서도 또 말라 있다가 툭 튀어나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거를 저희 이제 애널들끼리는 뜬금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툭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는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 거래량이 터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아예 없이 이렇게 말라 있을 때 이 안에서도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이 차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한테 줘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들은 차트 안에서는 차트의 흐름이죠. 주가의 흐름. 주가의 흐름이 단순히 가격적으로 올랐어 떨어졌어 요런 단순한 정보도 주지만, 그거 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주가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의 흐름이 힘이 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가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나 아니면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숨겨진 세력의 물량이 어느 정도 탄탄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본 종목이고 잘 아는 종목이면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역시도 완전 새로운 종목이나 잘 모르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거 유추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거래량 터졌을 때가 중요해요. 이때 직접적인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시뮬레이션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주가의 흐름, 강도, 이게 이 가격대가 지금 탄탄하게 지켜질지 아닐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하락할지 등등을 판단을 하는 거죠. 말했던 뜬금포로 갑자기 단일봉으로 거래량이 쭉 솟구쳐 올랐을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촘촘하게 많이 붙었을 때보다는 정보가 적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좀 신중한 편인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얼마나 세게 터졌냐. 예를 들면 이거 고점 돌파를 해봤던 사람들은 실제 매매에서 접목해 봤을 수도 있어요. 전고점 부근, 여기를 같은 가격대인데 여기를 돌파할 때의 거래량이죠. 이때는 요만큼, 이때는 요만큼,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번 돌파를 강하게 빵 뚫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이거는 그대로 올라갔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잠깐 눌렸다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힘이 얼마나 셌느냐가 정말 많은 방향성을 좀 알려주고, 그게 저한테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특히 고점을 뚫을 때는. 다른 케이스도 볼게요. 거래량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한번 생기고 나서, 여기까지는 시노펙스 모습하고 똑같죠. 근데 이 뒷부분이 좀 다르죠. 이 뒷부분에서 보면은 한번 터지고 나서 계속 이어붙어 줬어요. 물론 이 중간에 잠깐 거래량 없었던 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쭉 이어붙어 준 겁니다. 자, 근데 주가의 흐름도 놓고 보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수급 말고 파동으로 보죠. 파동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때 보이나요? 저는 이게 이 두꺼운 거래량이 밀집되어 있는 이 공간이, 여기가 전부 다 내가 맘먹으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파동이 생기는 구간인 거예요.
그럼 파동이 있으면 저는 여기서 이 안에서 매매하면서 타고 놀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파동이 없을 때도 당연히 매매는 되는데 이때랑 비교하게 되면 똑같이 매매를 잘했었을 때 어디가 수익이 잘 날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데가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어요. 잘한다는 전제에서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런 데서 수익이 훨씬 잘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만 할까? 또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잘한다는 거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여기서부터 타고 와서 일로 넘어갔을 때가 수익이 그냥 결과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잘 나요. 여기서부터 끌고 와서 이 수익을 내면은 수익 규모가 제 경험으로는 막 많이 차이 나면은 10배 차이 나는데 누군가는 막 텐베거가 진짜 목표이잖아요. 평생 한 번도 못 해볼 정도로. 근데 이거 잘하게 되면 진짜 텐베거 나오거든요. 실제 주가는 텐베거가 안 나오는데도 텐베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잘 이용하는 거고, 잘 이용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굉장히 잘 판단을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예요. 거래량이 자 아까 시노펙스처럼 단일봉 나왔어요. 이거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단일봉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붙어줬죠. 시노펙스에서는 안 붙어줬어요. 여기서 이미 차이가 나죠. 얘가 있냐 없냐가 주가 파동에서 모양을 좀 다른 모양새로 만들 수 있구나, 이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뜬금포 봉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과 그 다다음 날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가치 차이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신경 써서 보는 편이고, 그리고 요 정도로 3개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얘처럼 두터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여기서 이 거래량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오늘 얘기할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수급 분석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들어온 매수세랑 남아있는 매수세랑 매도세랑 지지 저항을 생각을 하면서 이 파동이 갑자기 뚝 끊길지 아니면은 후속 파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그 가능성 정도를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말라 있을 때가 어찌 보면은 이 판단을 하고 났을 땐 저한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피해가야 되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 역시도 당연히 놓칠 때도 있겠죠. 근데 눌림목 놓치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조금 늦어도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저도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눌림목의 최저가 8,000원 매수, 이거는 놓쳤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10,000원 넘어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요럴 때 거래량이 또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저는 조금 비싸게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저가 매수가 아니에요. 파동이 있냐 없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저한테 수익 내매에 있어서. 조금 비싸게 사면 어때? 확실하게 파동이 있을 때 사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한데, 어차피 눌림목에서도 최저가는 못 잡고 눌림목에서 최저가 잡는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거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최저가는 정말 모순된 생각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눌림목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름의 저가 매수를 하면은 되는 거고, 단순 가격적으로는 비싼 것 같지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 매수했는데요? 언니님 저 여기서 매수했어요. 이거 잘한 건가요? 아니면 언니님 스타일의 매수 맞나요? 하게 되면 잘한 거죠. 8,000원에 산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이 시점에서 수익만 놓고 보면은 수익률 더 높겠죠. 근데 잘했다고 말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는 주식의 어찌 보면은 좀 본질 같은 거예요. 단순히 지금 시점에 수익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놨는가, 얼마나 확인하고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거래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미리 예측해서 맞고 틀리고 홀짝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홀짝하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한 발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가능성 높여서 매매한다. 그래서 나의 확률을 높이고 수익을 확실하게 낸다. 그리고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어야 거기서 자신감도 생기고 배팅도 더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도 할 수 있고, 다 이어지는 얘기라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거래량이 방금 전에 봤었던 LS전선 아시아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거래량이 좀 밀집됐죠. 그러면서 대세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단순하죠. 완전히 마르면서 나 하락하고 있어, 누가 봐도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가끔씩 꼬십니다.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나와요. 기술적 반등 같은 거. 그냥 가격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져서 잠깐 반등할 때, 그 반등할 때의 당일 단타세
세력이든 아니면 단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 짧은 파동 이용하려고 하는 그 공격적인 물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케이스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막아줄 정도의 힘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함정은 이런 거죠.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게다가 고점 대비해서 되게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고, 가격적으로 또 본다고 하더라도 6,000원에서 8,000원 올랐으면은 좀 많이 오른 거예요. 뭐 좀 오바해서 5,000원에서 8,000원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대비 한 50% 오른 거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도 매매해서 수익 내면은 좋은 거 맞죠. 좋은 거 맞는데, 저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나쁘지만 근데 여지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면 저는 이거 좀 호흡을 길게 잡고 가요.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변화는 확신은 없지만 변화는 시작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매집이죠. 매집. 여기서 막 빠르게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치고 빠지고 이 종목에서 막 열심히 공방 매매를 했었던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매매가 아니라 이제는 매매를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빌드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그냥 차분하게 물량 모아가면서, 이때부터는 그냥 제일 목적은 평단 잘 만들기, 그리고 비중 잘 확보하기, 그러면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케이스 하나만 볼게요. 브리지텍하고 좀 비슷한데, 그렇게 길게 좀 말라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존재감을 퉁 하고 내비칩니다. 그럼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처음 예시였던 시노펙스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볼게요. 네, 이런 상황의 모습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얘는 차이는 있죠. 얘는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존재감을 내비쳤으면은 지금 종목은 내려가고 있을 때 존재감을 뽐냈잖아요. 자, 원리는 비슷한데 상황은 많이 달라요. 되게 오랫동안 빠졌다가 이렇게 존재감을 내비쳤을 때, 요때가 이용할 거리는 더 많아요. 근데 대신에 요거는 가시를 잘 발라야 됩니다. 재무 상태라든가 기업의 상황이라든가, 왜냐면 가시 잘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게 요런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들은 마지막에 좀 설거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 완전 망가지기 전에 여기서 발버둥 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진짜 가끔이고, 대체로는 여기서 기회가 많이 생기긴 해요. 그리고 진짜 기회가 생기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붙은 거를 저는 더 선호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열 거는 종목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퉁퉁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붙어서 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케이스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수급과 파동을 많이 알면서 종목 많이 보고 많이 매매해보고 하면서 쌓여지는 경험치 영역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대형주인데,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 보시면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변화 별로 없음. 그냥 그게 팩트예요. 변화가 많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상 뉴스도 동반되고 뭔가 재계의 이슈가 있거나 경제의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뭔가 발표가 있거나 그런 거 있을 때 가끔 한번 오릅니다. 근데 그 한 번이 되게 많은 변화를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냥 기본적으로 평소에 힘이 너무 세.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안에 굴러가고 있는 돈의 덩어리, 수급의 힘을 어떤 플러스 알파로 개입돼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더 작은 거예요. 힘 차이가 기본빵 힘이 더 큰 거예요. 그게 그냥 대형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사실 거래량에 따른 어떤 변화 요인은 다소 적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요 특징을 파악해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 요 정도인 거고,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하는지,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거래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 디테일의 차이가 저는 결국에 실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주식 되게 합리적인데, 현명한데, 아니면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배워보고 싶은데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랑 같이 실전 매매도 할 거고요. 제가 어떤 훈련도 시켜드리고, 그 훈련을 하면서 각자가 개인 매매를 해보잖아요. 그럼 개인 매매를 하면서 포지션을 잡았었을 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피드백을 드려요. 제가 뭐 떠먹여 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혼자 연습시키고 연습해본 걸 바탕으로 제가 코칭해드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님은 이렇게 변화 주게 되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면서 각자의 커스터마이징도 많이 신경 써 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오랫동안 수익을 냈고 꾸준하게 롱런하는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 바탕으로 제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아 이게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구나, 좋은 방법이구나, 나 저렇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 잘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